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가족 중에 이 지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자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아픔이고 비극인가.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일을 많이 겪어보았기에 심정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참된 자유가 없이 지상의 가족으로부터도 공감받지 못하고 외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한없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니 참으로 처절한 연민이 느껴진다. 이 지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서 동시에 지상의 가족들에게 공감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썩어져 버릴 가치를 붙잡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가 내 눈 앞에 현실에는 없고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 참 불쌍한 삶이다 그대여. 생각할수록 처연하기 그지없다. 언제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다른 세상에 사는 이여, 언제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도 같은 곳에 우리는 있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여. 방금 읽은 글은 가족 모임을 마치고 문득 들었던 생각을 표현하고자 쓴 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소외하였습니다. 늘 복음을 앞세우고 가까이 가려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소기의 성경 읽기와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유튜브 2주년이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5월 10일은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설립 예배가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빠듯하게 하루하루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무슨 외부 일정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없죠. 제가 별로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코로나는 핑계고 코로나 전에도 별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고 저의 장기이자 특기는 교회에 짱박혀 있기입니다. 짱박혀 있지만 바빠요. 바쁩니다. 한 번씩 이제 코로나 시국이 닥친 뒤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산행도 하고 또 영상도 찍어 올리고 뭐 있습니다만,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주위에서 사라져간다.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 관계를 아무리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관계가 하나 있죠. 혈연관계인데, 혈연관계라고 해도 가까이 지내야 혈연관계이고 몸도 마음도 멀어져 있다면 크게 의미는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맺어진, 소위 말해 한 다리를 건너서 맺어진 관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마저도 특정한 이해관계가 끼어들게 되면 피가 물보다 진하기는커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냄새나는, 오히려 처치 곤란한, 빨리 씻어내고 싶은 붉은 액체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2주년 즈음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좀 밝히는 자리를 2주년 즈음에 좀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없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독하신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아시고 2주년을 축하한다는 댓글을 제 영상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뭐 또 언제 구독 취소를 또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 전체적인 인생의 틀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군대 시절을 떠올리면 훈련소 생활을 제외하고 정말로 끔찍하게도 길었던 자대 기간이기도 한데, 2년이라는 게 하루하루 무심코 이제 달력을 넘기고, 또 매주 주일에 숨가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에 미리 목회 연구를 하는 습관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 하기 전부터 그 습관을 제가 거의 뭐 10여 년, 뭐 15년 가까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로 따지면 52주인데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정확히 이 자리입니다. 책상이 하나 있었고 여러분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떼는 석유 난로 아시죠? 그거 하나 놔두고 이 넓은 공간에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면서 책을 보다가 제가 깜빡 졸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손을 이제 석유 난로 위에다가 딱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대고 서러워서 아파서 울었는지 그냥 처지가 그래서 그랬는지 뭐 울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것이 7년 4개월 전.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감회도 남다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전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나이가 드니까 정말 그 든 만큼 독서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서 지식이나 지혜도 많이 늘었고, 또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이가 드니까 약아서 이제 요령도 늘어나고 조금 게을러진 측면도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제가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가져다 주는 고통도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참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멘탈이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젊음을 무기로 해서 그것을 뭉개고 왔던 것이지, 유튜브 자체가 정말로 제가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소신껏 살아오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또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거의 일치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사람, 그리고 특히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를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의 일상과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고 잘 알게 됩니다. 목사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청중을 향해서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을 다스리질 못하면 독선과 아집이 가득한 인간으로 순식간에 변모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앞선 세대에 좀 많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그냥 타이틀만 목사지, 그야말로 정말 세상 말 안 통하는 제가 전에 말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역식으로 이야기한 막행이가 되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면 화내면서 자기 이야기만 소리 지르면서 하고 나서 상대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정말로 무식하고 예의 없는 옆집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존재가. 세상은 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남의 고통과 아픔을 아예 공감하지 못하는 그 소시오패스들이 있죠. 여기는 완전히 이제 정신질환이니까 번외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택적으로만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영합해서 자신의 영혼을 내다버린 균형 잃은 대중들,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감을 심하게 가지고 또 한편으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이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편향된 시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균형 있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평생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목사들이 정말로 타협 없는 진리의 기둥 아래서 자칫 잃기 쉬운 게 있어요. 뭐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세상에서의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일. 균형 감각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목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마음이라면, 먼저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것, 가령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입시키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삶으로 들어가서 먼저는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또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공감 또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말로 극도로 분열이 되는, 정말로 말세지 말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만,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고, 또 이제 이 유튜브로 따진다면 요새 표현으로 찐 구독자 한 명 찾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분 한 사람만 있어도 좀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가 동시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는 것을 개척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정말 눈앞에 계신 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또 제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난 이들도 솔직한 심정으로 밉죠. 미운데 그래도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아픔만 남았지만 과정에서는 소소하게나마 누렸던 소소한 행복들을 생각해보면 또 있죠. 그 영혼들을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매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이자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자 또 바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의도하고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물이나 어떤 사람, 그리고 현상을 보고 들었던 소회를 풀어놓듯이 쓰는 것이 언제나 편하고 진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2주년에 소회를 밝히면서 이야기를 좀 했네요. 제가 이 채널에 이런저런 저의 어떤 일상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들도 좀 풀어놓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자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잘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저는 애송이고, 또 공부해야 할 것들, 또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 나이가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은데 갈 길이 참 멀다. 제가 목사지만 여전히 배움에 대한 욕구는 큽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이 큰데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것도 좀 있습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게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배워서 자기 지식만 채우고 교만해지는 자는요, 목사든 그게 교사든
빨리 그만두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를 배워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배워서 전하는 것이 목사로서, 이 교사로서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남은 유튜브의 여정이 앞으로 몇 년이 될까? 아니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이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작스럽게 받게 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죠. 유튜브를 시작하고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너무도 힘겨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위기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꾹 참고 더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거대한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서로 간에 더욱더 공감을 하면서 현월TV 유튜브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개인의 방송이지만 그래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오늘은 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